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제어 및 실습,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다룰 내용은요, 제어 공학에서 다루는 이제 기초 수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로 봤을 때는, 어디지? 잠시만요. 예, 챕터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초 수학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초 수학이기 때문에 뭐 1학년 그리고 2학년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많이 어, 이 과목에서 많이 이제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따로 이제 복습하는 김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룰 내용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 함수,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행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도의 영상에 복소 함수 영상,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영상, 행렬 영상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중에 뭐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들을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세 개를 이제 다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라플라스 변환의 경우에는 우리 수업에서 그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 이제 복습하는 기본으로 꼭 다시 듣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이제 다룰 내용은 복소 함수이므로 복소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복소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복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또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복수수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허수라고 하는 이제 값은 제곱했을 때 값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를 가지는 경우를 허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x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x라는 값을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했을 때 다 양수가 이렇게 나오도록 일반적인 이제 수학에서 다루고 있죠. 자, 이제 어떤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수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수가 바로 허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상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럼 음수가 튀어나오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곱을 우리가 x로 이렇게 풀 때는 제곱근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래서 x를 이제 제곱을 했을 때 이제 제곱근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거는 4하고 마이너스 1과의 곱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여기 4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를 이렇게 빼먹고 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1만 남게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어떤 가상의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없던 개념이니까 이것을 소문자 i 또는 j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마이너스 4를 제곱근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2i 또는 2j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i를 제곱해 준다는 얘기는 2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값을 제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거, 이제 허수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복소수는 이제 그러면은 요 허수하고 실수가 두 가지가 이렇게 조인트해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수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음과 같이 허수하고 실수. 그래서 허수는 실제 가상으로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값하고 같이 더하거나 실제적으로 이제 1대1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전이 우리가 앞을 보고 있을 때는 뒷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두 가지지만 이 동전에는 동전이든 어떤 뭐 예를 들어 카드가 이제 서로 다른 카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카드 자체에는 값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덧셈하고 뺄셈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어떤 A1하고 그 다음에 베타2라고 하는데 베타는 이제 허수가 되겠고 A1이 실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데 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값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파2, 다음에 J 베타2라고 하는 어, 복소수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럴 경우에는 같은 면을 보고 있는 숫자끼리 이렇게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를 이렇게 더했을 때 보면은 알파 1, 알파 2끼리 더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 1, 베타 2끼리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끼리, 그 다음에 베타하고 베타끼리 더한 게 새로운 복소수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뺄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만, 그 다음에 허수는 허수끼리만 이렇게 같이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곱셈하고 나눗셈은 어떻게 될까요? 곱셈하고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의 곱셈 연산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알파 1 같은 경우에는 알파 2하고 그 다음에 J 베타 2끼리 이렇게 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 베타 1은 이렇게 J 알파 2하고 그 다음에 J 베타 2끼리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밑에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요. 보면은 알파 1, 알파 2끼리 이렇게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 베타 1 곱하기 J 베타 2가 되는데요. 보면은 J하고 J가 두 개가 곱해졌을 경우에는 J가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두 개가 곱해졌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위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실수하고 허수끼리 이렇게 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J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J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J만 이렇게 앞으로 뽑아 나와서 두 개의 항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눗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요. 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항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알파 1 다음에 J 베타 1이 있을 경우에는 알파 1 J 베타 1 그 다음에 나누기 알파 2 J 베타 2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곧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동일한 항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알파 2 빼기 J 베타 2, 알파 2 빼기 J 베타 2이니까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없어져서 1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곱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 어떤 걸 곱해줘야 되냐? 자, 밑에 있는 분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배치된 항을
이렇게 임의로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 따라 가지고 알파2하고 알파2의 제곱, 그 다음에 j 베타 2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다음과 같이 j 베타 2가 제곱이 jj가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끼리 결합이 돼서 플러스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 부분은 다음과 같이 알파 1, 알파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j 베타 1, j 베타 2의 두 개의 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을 했을 때 특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모 자체가 실수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여기도 보면은 나눗셈의 결과도 실수하고 허수 두 개의 항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산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려면 좀 복잡하겠다, 좀 까다로우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인 복소수의 이제 그 개념하고 사칙 연산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복소수를 이제 우리 제어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좌표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복소 평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x하고 y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계가 아니고 x축은 실수라고 하는 좌표가 되겠고요. y축은 복소수로 허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는 x, 허수는 y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x하고 y, 보통은 이제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 두 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j라고 표현되어 있는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어떤 좌표로 옮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알파의 값에 대한 게 x에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응되는 게 베타의 값에 대응이 돼서 다음과 같이 어느 지점을 나타내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각도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좌표로 구성되어 있는 요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상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밑변하고 대변의 제곱을 이용을 해가 제곱의 합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복소수를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x하고 y로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직교 좌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하고 크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극좌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각도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을 이렇게 각도로 표현하는 거를 사인하고 코사인의 어떤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각도를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었다. 누가? 오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요즘 보면은 뭐 오일러의 공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모든 거의 대부분 공대 학과에서 이 오일러의 공식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각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각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E라고 하는 자연수죠. 이 자연수의 미친 거죠. 그래서 자연 로고의 미세에 E라고 하는 거에 복소수 J를 곱하고 거기에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정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수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교 좌표식, 그 다음에 하나는 극좌표식, 그 다음에 하나는 지수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세 개는 뭐 분야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곱셈하고 나눗셈이 있는데 앞에서 그 곱셈하고 나눗셈 할 때 특히 나눗셈 부분이 상당히 피곤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나눗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분모하고 분자로 새로 있는 것을 항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곱한 다음에 그걸 또 전개를 하고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극좌표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지수식으로 표현했을 경우 이렇게 복수평면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요 이 계산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극좌표식하고 지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얘가 곱셈하고 나눗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다음과 같이 극좌표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복소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요 복소수로 이제 되어 있는 어떤 p라고 하는 점은 자, 다음과 같은 실수의 값,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허수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허수의 값, 다음과 같은 실수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복소수의 곱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은 요 각도 같은 경우만 먼저 보게 되면은 각도 복소수를 이제 두 개의 값을 지수함수로 표현했을 때 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크기가 p이고 크기가 q인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각도는 세타 p, 세타 q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크기는 크기끼리, 각도는 각도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지수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p하고 q, 크기는 크기끼리, 각도는 각도끼리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 크기는 곱이 되는 거고요. 각도는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도 보면은 크기는 크기끼리, 그 다음에 각도는 각도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크기는 나눗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뺄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굳이 그 지수식 뭐 그 다음에 극좌표식으로 이렇게 왜 표현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복수수끼리 곱하고 나눗셈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곱하고 나눗셈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수식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계산 자체가 엄청나게 간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식이나 극좌표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 다 계산된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가 곱했을 때의 결과값을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계산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거꾸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수하고 허수값을 거꾸로 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지수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복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소함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복소수를 변수로 하는 함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fx는 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아니면 sin x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소수인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변수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소수의 경우는 이걸 이제 복소수하고 실수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경우는 s라고 하는 변수의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여러 이제 과목에서 이렇게 여러 어떤 함수의 형태를 볼 텐데 어떤 경우에 s가 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x하고 y, g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왜 s지? s일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복수 함수일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 형태를 s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은 GS는 결국은 이 함수 자체가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S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G라고 이렇게 G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G라고 하는 함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수는 RE는 뭐의 약자냐면 리얼리티 이거의 약자가 되겠고요. IM은 이미지너리 우리가 이제 가상에 대한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허수에 대한 부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GS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S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j 그러니까 실수가 마이너스 1, 허수가 1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s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얘에다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j의 제곱 플러스 1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계산 과정 이제 중간 과정 쭉 이렇게 뭐 생략하고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0 빼기 2j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0은 어떻게 되냐? 실수가 0인 거죠. 자, 그래서 실수분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수분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 GS가 S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를 이제 뭐 값을 여러 개를 그냥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0j일 경우에 이 함수의 결과값은 2 플러스 0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2, 그 다음에 허수가 0. 그럼 뭐 중간 거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0.25 더하기 j의 0.75.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변수의 값이 0.25고 실수가 0.25, 허수가 0.75일 때 이 복수 함수를 넣게 되면은 결과값은 실수는 0.5, 그 다음에 허수분은 0.375. 자, 그래서 REG는 0.5, 그 다음에 IMG는 0.375. 이렇게 실수하고 허수로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복소수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허수를 나눠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바로 요 사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사상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복소수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점이 x하고 y, 그 다음에 실수하고 허수라고 하는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함수의 결과값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어떤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이것을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복수 변수가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소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이 복소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헛갈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x 값이 바뀌는 거에 의해 가지고 y 값이 같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소수는 어떻게 될까요? 복소수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도 바뀌고 허수도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수가 바뀌고 x만 바뀌는 게 아니고 값 두 개 자체가 동시에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x가 아니고 이제 실수가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허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뀌게 되는 요 값 자체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실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허수는 마이너스 1에서 허수는 0에서 1j까지 바뀌는 어떤 값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값이 바뀌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복소수가 이런 형태로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게 복수함수 GS를 통과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S제곱 플러스 1이 요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요. 마이너스 1에서 J1까지 이렇게 바뀌는 형태, 요 형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여기 하트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바뀌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표현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자,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사상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표현되는데 값이 그래서 입력이 하나의 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입력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그래프가 어떤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은 새로운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복소 함수에서 이제 다루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극점하고 0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복소 함수, 복소수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왜 출력이 이렇게 나오냐? 복소수의 값도 보게 되면은 화살표를 거꾸로 했습니다. 아니, 화살표가 S1이 S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극한을 이제 취했을 경우가 있죠. 복소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극한을 취했을 때 값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냥 이제 어떤 이런 함수 같은 경우 그렇죠. fx가 x다. 그럼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x가 s로 갔을 때 결과값이 무한대가 나온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0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를 취했는데 예를 들어서 x분의 1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복소 함수에다가 이 복소수 s의 값이 계속 이렇게 무한대를 어떤 값으로 갔을 때 얘가 무한대를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수 함수의 값이 얘가 0으로 탁 하고 떨어졌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0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극점하고 0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서 설명할 라플라스 변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복수 극점하고 0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0점 극점 선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점 극점 선도는 다음과 같이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요 복수함수가 s에다가 s-2의 세제곱, s 플러스 5, s제곱
s 플러스 5 s 빼기 3의 제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경우에 0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극점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s가 2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이면은 얘가 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gs는 0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0점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s가 2일 때 0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 0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0점일 경우에는 이 그래프 상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0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s가 5인 s 플러스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플러스 5는 지금 분자에 있기 때문에 s가 마이너스 5를 가지는 경우에는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약분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부분은 얘를 0으로 만들게 되죠. 0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지점에 동그라미를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0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이제 3개, 큰 대표항이 3개가 있죠. s의 제곱, s 플러스 5, s 빼기 3의 제곱. 자, s의 제곱을 먼저 보게 되면요. s가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복수함수는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s 플러스 3도 같이 보도록 하죠. s가 3일 경우에는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뒤의 함수의 복수함수의 값은 무한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0하고 3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극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s가 0일 때가 바로 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극점은 x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가 3일 때도 요거를 극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s 플러스 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플러스 5인데 s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경우에 결국은 마찬가지로 무한대를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5 부분도 x를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극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0점하고 극점이 두 개가 동시에 찍히게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찍히게 되면은 두 개 자체는 상쇄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s 플러스 5, s 플러스 5 이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없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는요. 요거 자체가 되게 아리까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0점 극점선도를 이렇게 제어 시스템에서 이제 다룰 때는 요거를 둘 다 그냥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 0점 극점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게 뭐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상쇄돼서 동작을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수와 복수함수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고요. 이걸 이제 한번 뒷부분은 조금 새롭게 이제 다가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토대로 다음 라플라스 변환도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